드라마 커넥션이 얼마 뒤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번 12회에서는 재경을 중독시킨 닥터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정상혜였는데요. 정상희는 학창 시절부터 왕따의 동네북으로 심한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의지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준서였던 것이죠.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원종수 무리에 끼지도 못하던 정상혜. 그에게 친구는 오직 준서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서의 복수를 하기 위해 재경을 중독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레몬뽕에 중독시킨 건 정말 선을 넘는 행동으로 보이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재경이 준서를 용서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해독제도 없다는데 재경으로서는 정말 억울할 따름이겠네요. 솔직히 정상희는 준서에 대한 돈 없는 집착과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도라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준서를 죽인 범인으로 박태진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함정이라도 파서 자백을 이끌어내려는 심산인 듯합니다. 솔직히 준서를 죽인 범인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박태진이 분명합니다. 그날 공사장에 모인 모두가 저마다 준서를 죽일 이유는 있었지만 박태진이 가장 절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해두어야 할 부분은 준서가 추락한 건 사고였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준서를 죽이려고 계획한 범행이라면 준서가 죽은 뒤 신발을 벗고 다시 9층에 가져다 놓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겠죠. 애초에 죽이려 했다면 9층에서 신발을 벗기고 추락시켰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건 단순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져 의도치 않고 준서를 밀쳐 추락시켰다는 말이 되죠.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노규민도 그날 공사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준서가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해서 추락을 한 것이라면 가장 먼저 함께 와 있던 노규민이 가장 의심드는 인물이 아닐 수 없겠죠. 참고로 노규민은 준서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 바람에 최경태의 죽음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베프입니다. 그 역시 준서와 다툼을 벌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인물이죠. 앞서 말했듯이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었기에 노규민이 준서와 말다툼을 벌이다 실수로 밀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용의자로 원 회장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회 원 회장은 박태진이 약장사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죠. 박태진과 박준서가 아들 원종수 몰래 레몬뽕 사업을 했었다는 걸 이미 꿰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 회장이 보기에도 박준서는 아들에게 아주 큰 불안 요소였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박태진이고 말이죠. 그렇다는 건 준서를 죽인 배우가 원 회장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박태진이 준서를 죽인 범인 같아 보이지만 이런 추리극에서 가장 범인 같아 보이는 인물은 절대 범인이 아닙니다. 마지막 반전을 위해 작가는 엄청난 빌드업을 해왔을 테고 아무도 생각지 못한 범인이 짠하고 등장하겠죠. 한편 다음의 예고에서는 갑자기 창수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거 왠지 창수가 노규민이 아닐까 하는 황당한 추측이 들기도 하는데요. 재경과 동창이기에는 나이대도 맞지 않고 억지스러운 부분도 많기는 한데 창수의 존재감이 워낙 커서 뭔가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도 같습니다. 과연 다음 회에는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